자, 여러분들 반갑게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에 합격으로 확실하게 인도해드릴 한국사 전문가 오태진 강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자, 드디어 제가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을 여러분들께 제대로 선보이게 되었습니다.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말 그대로 한국사의 능력을 검정하는 시험인데요. 최근 올해 2025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상반기 74회까지 시험을 쳤습니다. 정말 그 역사가 너무나도 오래되었죠. 그래서 그 74회를 보는 동안에 정말 제 예상보다 더 많은 우리 한국 동포들, 우리 여러 국민들께서 이 한국사에 대해서 엄청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다는 것을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저는 제 소개를 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약 18년간 한국사만 강의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대학교 현재 겸임 교수로 있고요. 그리고 현재는 모 학원 노량진에서 임용고시 강사도 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용고시가 뭔지 다들 알고 계시죠? 임용은 중학교, 고등학교 역사 선생님을 뽑는 시험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역사 선생님을 뽑는 시험에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역사 선생님을 위한 선생을 하고 있는 거지요. 말 그대로 Teacher of the Teachers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TOT.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 보다 더 확실하게 또 즐겁게 여러분들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급수를 딸 수 있도록 제가 정말 확실하게 인솔을 드릴 거고요. 그렇다면 이제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좀 드려야겠지요. 자,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올해 74회 지난 6월 달에 봤던 시험을 보고서 너무 어렵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어려워졌느냐라고 하며 되게 당황하시는 분들 많았어요. 그래서 말 그대로 3급 따는 걸 되게 힘들어 하셔서 3급도 못 따고 우수수수수수 이렇게 막 떨어지신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저로서는 매우 안타깝기 그지 없다 이런 생각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어려운 시험이 아닙니다. 이게 50문제 정도 나오니까 되게 그 양에 압도되었는지 아니면 사진 자료라던가 사료가 너무 어렵게 나와서 너무 어려운데 라고 생각하셔서 떨어졌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사실 한능검, 이제 약칭해서 한능검이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이 한능검은 그렇게 어려운 시험이 결코 아닙니다. 사실 이 한능검은 족보가 있어요. 그래서 맨날 출제가 되는 개념만 반복해서 출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굳이 비유하자면 운전면허 시험 있죠. 여러분들 그 1종, 2종 그 운전면허를 따기 위한 필기시험 있잖아요. 그래서 그 필기시험 따려면은 2종 필기시험 합격하려면은 60점을 맞으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필기시험이 60점 못 넘어서 떨어지시는 분, 물론 처음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반복해서 보시다 보면은 거의 다 합격하시죠. 나 운전면허 필기시험 어려워서 떨어졌어. 이런 분들 별로 없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바로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도 한국사의 운전면허 시험 필기시험이랑 비슷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게 여러 번 반복해서 보시다 보면은 합격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그걸 뭘 말하느냐? 사실 이것은 한국사 능력을 검정하겠다라기보다는 한국사의 중요 단어와 개념 뜻을 알고 있니?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걸 매칭할 수 있니? 말 그대로 선긋기 있잖아요. 영조는 무슨 업적 세웠어? 정조는 무슨 업적 세웠어? 요 영조 정조 말고 광해군은 어떤 업적이야? 또 고려시대의 왕들이랑 조선시대의 왕들 구분할 수 있어. 고려시대에 먹었던 농산물, 조선시대에 먹었던 고추, 토마토, 호박, 또 담배는 언제부터 피기 시작했어? 그러니까 크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전혀 문제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을 합격하기 위한 팁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문제를 자세히 읽지 마라. 이게 또 무슨 소린가 싶죠. 아니, 문제를 자세히 읽지 말라는 게 도대체 무슨 소린가?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은 자료제 시험이 일반적이에요. 근데 그 자료는 국사편찬위원회 학예사분들과 출제위원분들이 새로운 자료를 계속해서 발굴을 해 나가십니다. 그런데 그 자료가 새로운 자료라고 해서 내가 기존에 몰랐던 내용이냐? 결코 그렇지가 않습니다. 한국사에서 중요한 개념이 있죠. 또 우리 국민들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될 중요한 어떤 사건 에피소드들을
보완하는 형태의 자료지 이게 내가 지금까지 공부했던 내용과는 전혀 별개의 새로운 유형과 개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그 사진 자료라던가 뭐 사진 자료 또 사료 이런 것들을 새로운 사료나 자료를 이렇게 읽다 보니까 이게 뭐지? 내가 공부 안 했던 새로운 자료 같아. 새로운 사진 같아. 이렇게 생각하셔가지고서 어렵게 생각하시거든요. 그런데 결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용이 만약에 사진이 새로운 자료라던가 자료가 막 나왔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막 길게 나왔어요. 그런데 그 자료 저도 처음 본 겁니다. 제가 대학에서 한국사만 전공했지 않습니까? 그것도 한국사도 그냥 전공한 게 아니라 제대로 처음부터 한국사를 막 공부해서 학부도 졸업하고 대원도 나오고 강의만 벌써 20년 가까이 하고 있고 뭐 서울시 도서관, 국가보건교육연구원, 대학교 그래서 제가 지금 그것까지 하다가 지금 임용까지 가르치고 있어요. 그런데 저도 처음 본 자료가 나와요. 그럼 당연히 여러분들은 뭐예요? 처음 본 자료예요. 내가 공부했던 내용이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 자료 안에는 내가 공부했던 단어와 내용들이 들어가 있다는 것이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팁입니다. 바로 여러 자료들 가운데, 단어들 가운데 알 수 없는 뭐 새로운 인물도 막 등장하고 막 이래요. 그런데 그 안에는 꼭 반드시 문제를 풀기 위한 열쇠, 일종의 보물찾기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그 보물이 단어 형태로 숨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단어는 몇 개 안 돼요. 그래서 그 단어 위주로 정확하게 스토리를 이렇게 이해하시면서 꼭 외워야 할 단어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문제의 답을 고를 수가 있습니다. 제 말이 거짓일까요? 아니에요. 진짜예요. 단어만 여러분들이 몇 개만 알고 계시면 그 단어를 조합해서 그 보기 5개 중에 필요한 단어를 찾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를 되게 자세히 읽다 보면 그 내용이 어렵거든요. 그래서 결론,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은 어려워 보이게 만든 어떤 던전이다. 던전인데 그 안에는 파해법이 딱 정해져 있다. 그겁니다. 그래서 일종의 위크 포인트, 그러니까 그 가장 핵심적인 내용, 그거를 찔러라. 그 내용 찌르는 순간 모든 문이 열리게 돼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들을 자세히 읽지 말고 그냥 읽다가 내가 아는 단어가 있는지를 빨리 파악해라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결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문제를 자세히 읽지 말고 단어를 찾아내라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스토리를 아예 모를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강의를 들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스토리는 제가 책임질 테니 여러분들은 단어를 기억을 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팁입니다. 정말 중요한 팁인데요. 결국 이것은 자격증을 따기 위한 것이지 여러분들이 말 그대로 무슨 교양을 습득하기 위한 무슨 유튜브 듣듯이 이렇게 들을 수 있는 내용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의 목표와 목적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목표 목적은 뭐예요? 3급 혹은 2급을 따는 거예요. 그러면 3급을 따는 분들 목표가 대부분이죠.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을 응시하고자 하는 대부분의 분들은요, 정확하게 내가 따고 싶어서 딴다기보다는 대부분은 내가 어떤 공무원 시험을 합격하기 위해서 필수 자격증이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응시를 해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무원들이 대부분이죠. 국가에서 필요로 하는 급수에 따라서. 그래서 현재는 경찰, 그다음 소방, 우정 계리직, 또 내년부터죠. 2026년부터는 공무원 9급도 여러분들이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3급 급수 자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소방, 경찰, 공무원 9급, 우정 계리직 등등을 응시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3급 자격증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이 OT 영상을 보고 계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3급 자격증을 따기 위한 점수가 몇 점이냐면요. 바로 60점입니다. 60점. 자, 60점이면은 100점 만점에 60점이에요. 운전면허 시험 제가 그 필기시험 예를 들어 드렸죠. 운전면허 시험 2종 보통 자격을 따려면 몇 점이 필요해요? 60점이잖아요. 맞습니다. 우리 3급 자격증도 60점입니다. 그러면 100점 만점에 60점을 따면 되는 거거든요. 그럼 이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예, 의외로 쉽습니다. 물론 아무 백지 상태에서 한국사 공부를 그냥 슬렁슬렁 했어. 그래서 60점을 따기는 물론 어렵죠. 어렵지만 이 60점이라는 점수를 따기 위한 방법이 제가 있어요. 여러분들의 목표를 딱 설정을 해서 60점을 어떻게 따야 되는지. 자, 그럼 현실적으로 한번 볼까요?
자, 그 심화 문제가 총 50문항이 있습니다. 자, 50문항이 있고요. 그 다음 지금 내가 자격증을 따기 위한 것이 만약에 3급이다. 그럼 3급이면 몇 점을 따면 되는 거예요? 60점이에요. 자, 그러면 비례식 한번 해볼까요? 50문항에서 60점을 따기 위해서는 몇 문제를 맞추면 되겠습니까? 예? 몇 문제를 맞추면 돼요? 50문항에서. 예, 30문항을 맞추면 60점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30문항을 따면 3급 자격증에 합격 자격증을 여러분들이 딸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30문항이라고 하는 것, 이것만 맞추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선생님, 50문항 중에 30문항을 내가 베이스가 없는데 딸 수 있을까요? 예, 딸 수 있습니다. 아주 효율적으로 딸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에 한국사 자체를 알고 싶은 분들도 계시겠지만 급수 따는 게 목표니까. 자, 우리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비밀을 하나 알려드릴까요? 자, 이게 제 이 비밀을 공개하는 순간 또 국사편찬위원회에서 그럴 수도 있겠군 라고 하면서 어떤 시험 형태를 바꿀 수도 있어요. 제가 사실 걱정하는 건 그겁니다. 혹시 이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면서 한국사 능력 검정술 주관 국사편찬위원회, 거기 지금 제 동기들이나 제 선후배들 엄청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아는 순간 저쪽 그 국사 국편위에서 저희는 이제 그냥 줄여서 얘기를 해요. 국편위 이렇게 얘기하는데, 국편위에서 이 비밀을 아는 순간 바꾸지 않을까. 그러면 저는 여러분들한테 죄를 짓는 건데, 다른 분들한테. 뜸을 들여서 죄송합니다. 이게 뭐냐면요. 이게 순서대로 출제가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1번부터 50번까지 순서대로 낸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딜 참고하시면 좋겠냐면은 교재가 이번에 새로 나오거든요. 2025년 7월 달에 이렇게 나왔어요. 이제 여러분들께 이 교재를 가지고 되게 얇죠. 제가 진짜 막 길게 쓰지도 않아서 되게 얇은 책이에요. 그래서 이 책으로 여러분들 강의를 할 건데 다 합쳐서 150페이지입니다. 이 150페이지인데 물론 이제 저는 이거를 베타본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게 흑백이지만 어이구 비파 이거 이렇게 이제 냈어요. 그래서 그 필요한 내용들만 여러분들께 꼭 알려드리고 내용을 이렇게 표로 좀 잘 정리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뭐랄까 저는 이거를 어떻게 이제 편제를 했는지를 좀 말씀드리면 좀 이따 설명드릴 건데, 이 책의 앞쪽에 제가 뭘 써놨냐면요, 출제하는 그 중요 출제 기준을 제가 써놨어요. 그래서 순서대로 출제를 하면 선사시대부터 제가 이제 고대까지 파트 하나. 선사시대 그러면 이제 구석기라던가 뭐 신석기라던가 하는 걸 말하는 거고요. 고대 그러면은 뭐 그 삼국시대까지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삼국시대 통일신라 발해 있죠. 신발시대까지. 신발시대. 신발. 그래서 이게 고, 백, 신, 발. 요 순서거든요. 그래서 고백, 신발. 이게 뭐예요? 고가. 고구려, 백제, 신라, 발. 발해거든요. 그래서 이 고백, 신발 시대까지가 고백, 신발 시대까지가 고대식입니다. 고대식이 요 시기까지가 그래서 몇 문제냐면요. 10문제가 나와요. 그럼 여기 파트는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네, 한국사는 뒤로 갈수록 어려워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요? 내용이 많아지니까요. 구석기 시대에 배울 게 많을까요? 신석기 시대에 배울 게 많아질까요? 구석기 시대예요. 왜요? 남아있는 게 없으니까. 구석기 시대는 지금 우리가 뭘 찾을 수 없어요. 맨날 돌도끼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먹도끼만 맨날 낼 수밖에 없는 게 그것밖에 없으니까. 또 흥수 아이 맨날 내는 거예요. 왜? 그것밖에 없으니까. 그러면 신석기 시대는 낼 게 많죠. 점점 우리가 살면서 복잡해지는 인생이. 그러면 청동기는 어떨까요? 더 많아지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지금? 벤치마크예요? 아니에요. 가지치기예요. 그럼 여기서 또 가지치고, 또 여기서 가지치고, 또 여기서 가지치고, 얼마나 많아지겠어요? 뒤로 갈수록 많아져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10문제를 만약에 틀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이 틀릴 게 지금 어디 있어요? 뒤로 갈수록 틀릴 게 많이 남아있는 거예요. 틀릴 건 뒤쪽에서 틀려야지 앞쪽에서 틀리면 이 시험 답이 없다. 그러니까 공부할 게 별로 없고 늘 나오는 게 정해져 있는 이 선사시대부터 고대시대까지의 10문제가 순서대로 나오는 거예요. 순서대로. 구석기 냈어요. 그러면 구석기 다음 뭐 내는 줄 아세요? 고조선 내요. 고조선 냈어요. 고조선 다음 뭐 내요? 백제 내요. 백제 다음 발해 내는 거예요. 순서대로 내요. 순서대로. 그러니까 이 순서대로 진도대로만 나가면 되는 거죠. 그쵸?
그러면 요 순서 냈어. 그럼 고려시대가 그 다음이야. 요걸 우리가 중세라고 하거든요. 중세시대가 고려. 왜 중세냐? 가운데 중자 써서 중세인 거예요. 세라고 하는 게 뭐냐면 그 시대란 뜻이에요. 그 세상, 가운데 세상.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고려를 중세라고 하니까, 그럼 여기 가운데니까, 그 다음 뭐겠어요? 그 다음 근대인 거예요. 그게 조선인 거예요. 근데 조선을 근대라고는 안 해요. 왜? 근대로 가다 망했으니까. 그래서 근대로 가다 망해서 중세였는데 근대로 가고 있었는데 망했어. 그래서 뭐라는 줄 아세요? 뭐라고 부를 것 같아요? 중세였는데 근대로 가다 망했다. 합쳐서 뭐라 그래요? 중대? 아니죠. 뭐라 그래요? 근세라고 하는 거예요. 근세. 중세할 때 세, 근대할 때 근자 써서 근세라고 써요. 다른 나라는 없어요. 우리나라만 있어요. 그 개념이. 왜? 우리나라는 근대 국가로 나아가다가 일본한테 망했거든. 그러니까 근대 국가로 못 나간 거예요. 그래서 책 제목이 뭔지 아세요? 근대 국가 수립 운동의 실패예요. 그러니까 근대 국가로 못 나가서 조선을 뭐라고 얘기해야 할까라고 하는 거. 갑자기 강의가 됐는데 그냥 시대사니까 그러니까 혹시 이거를 왜 중세라고 하고 요거를 왜 근세라고 하는지, 또 근세라고 하긴 좀 그러니까 근대 사회로의 이행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거든요. 근데는 못 갔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하는데요. 제가 책에 구분을 제가 딱 정리해놨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더니 고려 시대에서 몇 문제가 나오냐면 6문제가 나와요. 그리고 조선 시대부터 어디까지냐면은 그 연장선상이 대한제국이니까 조선 다음 대한제국까지가 몇 문제냐면은 여기서 14문제가 나와요. 자, 그럼 답이 나왔습니다. 더 이상 하지 않아도 되겠죠? 왜요? 여러분들 목표는 뭐예요? 3급이에요. 4급, 5급, 6급이 아니잖아요. 4급, 5급, 6급은 이 시험 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선생님 50점이 혹시 4급이에요? 아니에요. 선생님 40점이 5급이에요? 아니에요. 그거 그냥 떨어진 거예요. 4급, 5급, 6급이 뭔지 아세요? 기본입니다. 우리 아이들 보는 시험. 그래서 초딩들, 중딩들, 고딩은 아닌가? 고딩은 아니다. 초딩, 중딩들이 주로 보는 시험. 최근 중딩도 안 봐. 초딩들이 주로 보는 시험이 기본 시험이에요. 그래서 그 기본 시험을 합격을 하면 4급, 5급, 6급을 주고 여러분들이 50점 맞으면은 4급 이렇게 주진 않아요. 그건 급수가 없는 거예요. 자격이 없거든요. 그죠? 근데 그걸 뭘 급수를 줘요? 3급 자격증이 몇 점이라고 다시? 우리는 60점만 넘기면 된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59점 안 된다. 60점 된다. 59 안 된다. 그래서 60점만 넘으면 돼요. 그래서 앞자리수 뭐만 보면 된다? 6점만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60점만 확보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럼 60점 확보 프로젝트 아닙니까 우리가? 한국사를 공부한다. 오케이. 인정. 그런데 일단 급수를 따고 가자 이거야. 급수를 따고 그 다음 교양이지 무슨 교양부터 생각하고 급수를 따요. 물론 이게 하나가 돼 있는 분들도 있어. 그런 분들은 뭐냐면 한국사가 너무 재밌는 거지. 오태진 강사 강의 듣다 보니까 이게 너무 재밌는 거지. 진짜 한국사를 배웠구나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왜? 제가 진짜 한국사를 알려드리거든요. 내용의 이 깊이가, 뭐랄까, 깊이라기보다 아마 여러분들 감동을 받으실 거예요. 저는 이렇게 하면서도 감동을 받으니까, 제가 스스로. 근데 60점을 일단 맞고 가자. 그 다음에 뭐 교양이고 나발이고 있는 거지. 이 급수도 없는데 교양이 있으면 세상은 알아줍니까? 안 알아줍니다. 우리 세상은 어떤 세상이에요? 더러운 세상이에요. 자격증이 있냐 없냐 가지고 따지는 거예요. 운전 아무리 잘하면 뭐예요? 운전 면허증이 없는데 그럼 무면허인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도 한국사 무면허인 거죠. 무면허 라이더 되고 싶으세요? 그건 아니잖아요. 면허가 있는 한국사 라이더가 되라. 그 라이더의 기관사 역할을 제가 해드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60점을 따려면 어디까지예요? 제가 그랬죠. 몇 문제? 30문항을 맞추면 돼요. 물론 여기에는 기본적으로는 2점짜리지만 1점짜리, 3점짜리가 있어요. 왜? 100점 만점 50문항이니까 기본적으로 2점이죠. 근데 여기에서 플러스 1, 마이너스 1 되는 문제들이 섞여 있어요. 그러니까 좀 너무 쉬운 거는 1점을 주지만 요거는 가중치를 한번 드릴게요. 요거 맞추면 3점 드릴게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래서 따지고 보면 3점, 1점, 2점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총 50문항이니까 3점짜리, 1점짜리가 문항수가 똑같아요. 하지만 그걸 감안한다 하더라도 산술적으로 그냥 퉁 쳐서 30문항만 맞추면 여러분들 몇 점? 60점을 확보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물론 30문제를 다 맞췄는데 1점짜리만 다 맞추고 3점짜리 다 틀려서 그럼 떨어져. 그럼 떨어지는 거야. 저 30문제 맞췄는데 그럼 1점짜리 다 맞추고 3점짜리 다 틀렸기 때문에 58점으로 아마 떨어질 거예요. 그러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30문항 정도를 맞추는 걸 목표로 하면 자
선사시대에서 몇 문제? 10문제. 그 다음, 고려시대 몇 문제? 6문제. 자, 그 다음, 대한제국까지 몇 문제? 14문제. 기가 막히죠? 국평위에서 이거 다 고려하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대한제국 정도까지만 공부를 하면요. 여러분들 몇 문제 맞추는 거예요? 30문제를 맞추는 거예요. 그럼 여기까지가 점점 어려운 걸 따지면 난이도로 치면은, 여기는 난이도가 어떨까요? easy, normal, difficult. 가운데에서 여기는 뭘까요? easy예요. easy. 되게 쉬워요. so easy. 너무 쉬워. 그냥 외우면 돼. 요거는 뭐예요? normal이에요, normal. normal. 조금 그래도 좀 아주 쉬운 건 아니고 좀 내용 이해는 해야 돼. 그럼 이제 조선 때문에 나 국사 싫습니다. 이런 분들도 계세요. 물론 나 구석기시 때문에 국사 싫습니다. 이런 분들도 계세요. 왜? 유적지 이렇게 매칭하는 게 어려웠으니까. 그치. 인정. 근데 사실 내용을 알고 보면은 이제 어려운 게 어디냐면요. 조선이에요. 여기가 어려워요. 어려워요. 깊이가 있잖아? 물론 이 깊이, 그 깊이는 아니지만 좀 깊이가 있어요. 깊이야, 깊이. 그래서 여기가 좀, 어려운데? FF, shit. 그죠? 이게 어려워요, 여기가. 왠지 아세요? 이때까지는 나라를 운영할 때 철학이 없었어요. 근데 조선시대부터는 철학을 가지고서 나라를 다스렸어요. 그 사상과 철학이 뭔지 아세요? 이거거든요. 그리고 대한제국 나가면서 뭐 나오는지 압니까? 요게 바로, 개화사상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근데 이게 복잡하거든요. 알겠죠? 그래서, 근데 여기까지는 그래도 디피컬트인데, 할만해, 그래도. 할만하거든요?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목표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게 제가 지금 강의수 목표를 한 대략적으로 50강에서 60강 사이를 지금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럼 대략적으로 여기까지 산술적으로 얘기하면은, 엄밀히만 하면 한 30강에서 35강 정도까지만 들으시면, 거기 계속 반복해서 들으시면은 30문제를 맞출 수 있어요. 알겠죠? 네, 이게 제가 여러분들께 드리는 팁이에요. 자, 그럼 길었습니다만, 한국사학력 검정시험의 특징 두 번째가 뭐다? 순서대로 출제가 된다. 그러니까 순서대로 출제되니까 진도를 어디까지만 나가면 돼요? 내가 목표로 하는 급수인 3급까지만 딸 수 있게끔 60점만 확보하면 된다. 그러면 끝까지 다 공부할 필요가? 그럴 필요가 없다입니다. 알겠죠? 그러면 또 여기서 궁금한 점이 있을 거예요. 선생님, 말씀하십시오. 30문제를 제가 여기까지 공부했다고 해서 이거를 다 맞추리라는 보장이 없지 않습니까? 빙고죠. 30문제를 다 공부했다고 해서 이걸 다 맞출 수는 없어요. 그쵸? 맞아요. 왜, 그것까지 공부했다고 내가 30문제를 다 맞추면은 그럼 그 다음도 공부하면 다 맞추지 그냥 공부했는데 아니죠. 왜? 여러분들과 저는 머리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국사의 특징이 뭐예요? 처음 업셋되고 정말 쉣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뭐예요? 너무 많으니까. 너무 많죠, 외울 게. 그래서 우리가 국사를 뭐라 그래요? 암기 까먹 이랬죠. 암기 과목도 아니고 암기 까먹 이래서 암기 까먹. 왜 까먹인 줄 아세요? 자꾸 까먹으니까. 계속 까먹는 게 한국사거든요. 암기 까먹의 특징이죠. 암기 까먹은 암기 까먹이니까 계속 까먹는다. 다 못 맞춰요. 인정. 제가 알아요. 그런데 그러면 이거 나머지 남아있는 20문항도 이렇게 공부를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제가 가르쳐 많이 봤거든요. 근데 이거 가르친다고 해서 20문항 맞추느냐? 못 맞춰요. 찍어서 맞추는 비율과 공부해서 맞추는 비율이 차이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참 특이한 건데, 자, 20문항이 오지선다니까 만약에 한 번호로 딱 찍었어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선생님 시험장 들어가는 학생들이 저한테 선생님 몇 번 모르면 몇 번 찍어요 그러고 들어가요. 정말 어처구니 없는 그런 질문이죠. 제가 시험장 들어가기 전에 만나던 많은 학생들이 저한테 선생님 모르면 몇 번 찍어요. 그러면 저는 거기에서 몰라 이 새끼야 이렇게 얘기 못해요. 뭐라 그럴 줄 아세요? 3번 찍어 이래요. 저도 그냥 개소리 하는 거죠. 헛소리. 3번 찍어 그러면 이러고 들어가요. 전 들어가는 그 뒷모습을 보면서 내년에 또 보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 오지선다를 한술적으로 통계적으로 확률적으로 얘기하게 되면은 20%죠. 한 번으로 찍으면 그죠? 20%인데 플러스 마이너스 한 5%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20문항 한 번으로 찍는다면 몇 문제를 맞추는 거예요? 대략적으로 4문항에서 5문항 정도를 맞출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여기에서 4문항 5문항이니까 얼마 점수가 나오는 거예요?
네, 여기서 플러스 20점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20점은 아닌가? 10점인가? 나머지 40점이니까? 그렇지. 한 10점 정도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러면 10점 정도라는 건 5문제 더 맞출 수 있는 거죠. 그럼 여기 30문항 가운데에서 다 못 맞춘다는 판단 하에 몇 문제? 대략적으로 공부했는데 25문항 정답, 5문항 오답. 그럼 이 오답을 어디서 채워넣으면 돼? 찍어버려요. 그러면 맞춰요. 제 전략이 뭔지 아시겠죠? 네. 이러면 최소한의 효율적인 노력을 가지고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3급 자격증을 딸 수가 있는 겁니다. 60점도 3급이고요. 69점도 3급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러면 7점은요. 2급이에요. 79점까지 2급이에요. 80점부터 1급입니다. 네. 그래서 80점부터 1급이니까 그럼 100점은요? 특급인가요? 그런 건 없어요. 그냥 1급이에요. 80점도 1급, 100점도 1급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60점에서 69점 사이 여기까지만 그냥 맞으면 되는 거니까 제 전략을 말씀드리면은 정말 내가 힘들다 그러면은 사실 요 뒤에부터의 난이도를 말씀드리면 사실 내용적인 측면으로 보면은 어려워요. 왠지 아세요? 네, 여러분들한테 기다리는 지옥이 있거든요. 일제시대. 요거는 지옥인데 요것보다 더 지옥. 이건 진짜 지옥이었죠. 그 시대 자체가. 그런데 요것보다 더 지옥이 뭔지 아세요? 독립운동 외우기예요. 독립운동 암기. 요거는 지금 지옥. 요거는 옛날 지옥. 그래서 저는 쌍지옥. 그래서 이 일제시대와 독립운동 파트가 쌍지옥이다. 과거에 일제시대 살았다면 그것도 지옥이지만 일제시대에 독립했잖아요? 그런데 뭐 많이들 말씀하시는 것처럼 역사를 모르는 민족은 미래가 없다며. 그래서 공부하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맨날 공부시켰더니 구석기 짱돌이나 외우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구석기 짱돌을 외우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진짜 필요한 건 뭔지 아세요? 독립운동이거든요. 나라를 뺏겼을 때 어떻게 독립운동을 했고 나라를 되찾았는지 그럼 우리가 이걸 왜 배워요? 뭐 이러죠. 뭐 언젠가 이런 말 유행하지 않았나요? 다시는 지지 않겠습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네? 뭐를요? 아이고. 성공을요? 아니면 실패를요? 여러분 성공을 잊으면 안 돼요? 실패를 잊으면 안 돼요? 실패를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옛날 한자 고사성어가 성공을 잊지 마라. 이런 고사성어는 하나도 없어요. 실패를 잊지 마라. 와신상담. 쓴 쓰르개를 입에다가 이렇게 항상 한 번씩 빨아먹으면서 인생의 고난과 고통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야 앞으로 내가 더 마음을 다잡고 살 수 있을 테니까. 그게 독립운동 파트예요. 저도 이 강의할 때 힘들어요. 왜 힘든 줄 아세요? 첫째, 이 시대를 살아갔던 분들의 그 마음과 이게 저는 그대로 느껴져요. 그래서 힘들어요. 둘째, 그걸 가르쳤는데 그걸 어려워하면서 싫어하면서 기껏 가르쳐놨는데 시험 문제 내면 다 틀려버리는 여러분들을 보면서 힘들어요. 그 어떻게든 힘들어요. 내용도 어렵고 이 내용 가르치면서 여러분들이 그 어려워하고 괴로워하는 모습도 저도 힘들고 그 힘든 것을 겪어서 시험 문제 맞추고 돌아오랬더니 다 틀려서 돌아오는 여러분들의 그 표정 정말 힘들어요. 힘들어요. 그 다음 뭘 기다리고 있는지 아세요? 여기 몇 문제냐? 일제시대 9문제야. 일제시대가 이거 통합해서 9문제가 나와요. 뭐 어려운 거죠. 예? 독립운동이 더 많이 나와. 그 다음 뭐 나온 줄 아세요? 해방 이후. 해방 이후는 그러면 이제, 와, 해방했다. 야, 해방이다. 행복하다. 해피. 인가요? 우리 역사가? 결코 아니죠. 여러분들 영화 국제시장 보셨어요? 국제시장. 그 국제시장 보면 해피해요? 계속 울어요. 마지막에 그러죠. 주인공 황정민이 아버지 진짜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런데 너무 힘듭니다. 너무 힘들게 살았습니다. 아버지 보고 싶었습니다. 이러면서 끝나죠. 다시 애가 돼가지고 그 할아버지가 애가 돼서 저기 이북에 원산에 두고 왔던 아버지 돌아가셨는지 사셨는지 물론 돌아가셨겠지. 근데 그 아버지 다시 만나면서 두루마기 입고 있는 아버지를 만나는 그 어린아이가 되는 그 할아버지의 마음. 그게 한국 현대사거든요. 그럼 이 현대사에서 가르칠 내용이 한두 개겠어요? 정말 많아요. 개념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물론 알면 좋죠. 제가 그렇다고 강의를 안 하겠습니까?
하긴 합니다. 하긴 하는데 공부하시는 입장에서는 이 파트 물론 다 끝까지 완강을 하시게 될 거예요. 결과적으로. 하지만 여러분들 전략을 짜실 필요가 있다. 내가 강점을 보이는 부분이 어디여야 하고 반드시 맞춰야 되는 부분이 어디여야 하고 아니면 내가 해야만 하는 부분이 어디여야 하는지를 여러분들 알고 계시고 그리고 어렵지만 그래 내가 그래도 이왕 공부한 거 이런 거 한번 공부해보자. 그래요. 그럼 이건 어디에 해당되는 거냐 하면 3급 자격증을 따기 위한 파트는 대한제국까지고요. 교양으로서 내가 알아야 되는 부분들 있죠? 그 부분은 바로 일제시대 독립운동사 해방 이후 현대사 파트까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현대사를 공부를 해야 하는 이유는 당연히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현대이고 현대에 왜 내가 이렇게 되었는지 지금 정치는 왜 그렇게 됐고 경제는 왜 그렇게 됐고 또 문화적으로 우리나라의 한류가 왜 그런 식으로 확대가 됐고 퍼져나갔는지 그걸 왜 알아야 돼요? 왜 알아야 됩니까? 여러분들은 왜 일기를 씁니까? 왜 일기를 자꾸 쓰라고 했고 뭘 자꾸 블로그를 남기고 뭘 인스타를 남기고 왜 그래요? 과시하려고요?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일기라든지 인스타나 개인 블로그라든가 아니면 SNS 같은 거는요. 나를 기억해달라는 것입니다. 우리 조상들과 우리 역사는 바로 나를 기억해라. 기억해다오. 우리 이렇게 힘들게 살았지만 어려운 여건 속에서 힘들게 살았지만 열심히 살았노라. 물론 이 과정에서 좋은 결과도 있었고 나쁜 결과도 있었지만 그렇지만 중요한 건 그래도 나름 최선을 다하고 정말 팍 터지게 열성적으로 인생에 대해서 유의미하게 살아왔노라. 그러니까 우리가 했던 이 경험을 가지고서 너희들에게 물려주겠노라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 교양 차원에서 공부해야 될 내용인 일제시대 독립운동 현대사와 그다음에 급수를 따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내용이 어디냐? 바로 대한제국 정도까지로 나눠서 대한제국까지는 여러분들이 빡세게 공부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고비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 고비를 조금씩 넘어가고 반복적으로 공부하다 보면요. 여러분들에게 이게 진짜 한국사가 무엇이었는지 내가 이 한국사를 공부해서 무엇을 얻었는지를 여러분들이 하나 정도씩은 갖고 가게 되실 겁니다. 제 강의의 강점은 뭔가 하나씩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고민과 어떤 그 지금 마음가짐을 뭔가 증폭시키거나 지금까지 궁금해왔던 여러 내용들이 있을 거예요. 왜 저럴까? 우리나라는 왜 이럴까? 이런 것에 대한 의문이 하나씩 있을 텐데 그 의문에 대해서 궁금증을 어느 정도 확실하게 풀어드릴 수 있는 그런 어떤 중요한 어떤 시간이 됐고 유의미한 시간이 될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 서울대학교에 가게 되면요. 이런 문구가 있어요. 조국의 미래를 보려거든 고개를 들어 관악을 보라. 참 멋진 말이죠. 우리 조국의 미래를 보려거든 지금 현재의 관악을 보라라고 한 거예요. 서울대학교 학생들의 모습을 보면 그 학생들이 바로 조국의 미래를 책임질 것이다. 서울대 학생들의 프라이드가 굉장히 많이 담겨있는 또 본인들이 민족과 국가를 위해서 무엇을 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캐치프라이즈죠. 저는 그 말이 매우 멋지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조국의 미래를 보려거든 고개를 들어 고개를 숙여서 이패스 코리아에서 말하는 오태준 한국사능력 검정책을 보라. 여러분들 조국의 미래를 보려거든 바로 과거와 현재를 직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살아왔던 과정과 그 결과가 나의 미래를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앉아있는 이 모니터 앞에서 혹은 핸드폰을 보고 계시는데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누가 하고 계시든지 간에 지금 나의 모습은 내 과거의 생각과 행동의 결과물인 건 부인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역사도 우리 과거의 역사의 행동과 생각의 결과물이 지금 현재 우리나라를 만들어 왔다면 앞으로의 지금 나의 행동과 나의 어떤 생각 등이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게 될 것이다. 작게는 여러분들의 생각과 행동이, 크게는 우리 한국 동포들, 우리 국민 전체의 행동과 생각들이 우리 미래를 결정하게 될 것이다. 그러려면 과거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사편찬위원회에서는 한국사능력 검정시험이라는 어찌 보면 어렵게 포장한 책이지만, 어렵게 포장한 시험이지만 중요한 거, 늘 이거는 잊지 마라라고 하는 한국사 10대 사건이 아닌 한국사 150대 사건을 선정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알아두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들 수능시험 영어 같은 걸 보려면, 수학시험 보려면 꼭 알아야 할 영어 문법,
단어 등이 있고 수학 공식 등이 있죠. 그렇습니다. 국사도 공식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꼭 알아야 할 내용을 위주로 해서 다양한 형태와 여러분들의 눈을 현혹시키는 다양한 방법을 활용해서 문제를 내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지만 결국 주제와 개념은 150개로 정해져 있다는 거. 그 150개의 주제와 개념을 스토리로 이해하고 그리고 단어는 무조건 외워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 단어 외우는 방법. 제가 좀 귀재입니다. 제가 지금 아저씨잖아요. 제가 아저씨인데 아저씨의 가장 강력한 장점이자 단점이 뭐예요? 아재 개그입니다. 자, 그런데 그 아재 개그를 가지고 개그라고 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안 잊어버리게끔 만드는 방법으로 제가 여러분들을 소개해 드릴 것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거 하나만 소개해 드릴까요? 영조는 완론탕평. 왜? 영조니까. 정조는 줄론탕평. 왜? 정조니까. 그래서 이응 지읒. 영존, 완론, 정존, 줄론. 그러면 이제 이거 외울 수 있는데 그럼 문제가 뭔지 아세요? 완론탕평이라는 단어를 몰라요. 줄론탕평이라는 단어를 몰라요. 그게 여러분들의 한계인 것입니다. 그거를 제가 풀어드리도록 할게요. 또 어려운 한자가 되게 많거든요. 그 한자어를 이해하면요. 여러분들이 그래요. 거의 대부분 무슨 내용인지를 이해할 수가 있어요. 비변사, 주장각, 통리기무, 아문 어렵죠? 비변사 무슨 뜻인 줄 아세요? 비상사태 에서 대비하기 할 때 대비하기 위한 것, 변란이 발생했을 때 이런 뜻이에요. 변란 발생 시 대비하기 위한 관청, 이게 비변사예요. 그럼 변란이 일어났을 때 대비하기 위한 관청이니까 변비사 이러면 되지. 왜 비변사 했어요? 변비사. 이상하잖아. 한자어는 주어, 목적어가 바뀌거든요. 또 그래서 비변이라 한 거예요. 아시겠죠? 규장이 뭔지 아세요? 규가 뭐냐? 하늘의 규성이에요. 임금님을 상징하는 별이 파란색 별이 있어요. 이걸 규라 그래요. 규성. 여름 이제 지금 보일 수 있어요. 7월 달에 보여요. 규성이. 밤하늘을 들어서 딱 보면 파란색 별이 있거든요. 그게 규성이에요. 규성. 그러니까 영어로 번역하면 킹스 스타. 이게 규구. 장이 뭐예요? 북스. 그러면 규장이 뭐예요? 왕실 혹은 왕이 아끼는 책들을 모아놓은 도서관 이런 뜻이에요. 그럼 규장각. 이제 이해가 되시죠? 이런 개념을 아는 거냐 모르는 거냐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그래서 저는 그냥 말장난으로 여러분들을 현혹하자는 게 아니고요. 이런 내용들을 얘기하면서 극과 극 체험을 해드리게 될 거예요. 그래서 내용은 깊이 하지만 이해는 쉽고 단어 암기는 확실하게 죽을 때까지 안 까먹는 방법. 연도 내지 않지만 후백제 건국년도 900년. 왜? 후백제니까. 900년이죠. 왜? 후백을 대충 엉성하게 발음해보세요. 우백이죠. 후백제. 그래서 900년인 거예요. 안 까먹죠. 죽을 때까지 안 까먹게 하는 방법. 후백제 건국년도 후백제. 900년이거든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런 방법을 활용하면서 여러분들과 앞으로 한 60강 정도, 60강이면 좀 길어 보이시죠? 하지만 후딱 지날 거예요. 눈 깜짝할 사이에 어느새 내가 이걸 다 들었지? 왜 여러분들 영화 한 번 빠지면, 에피소드 빠지면은 밤새도록 1, 2, 3, 4, 5, 6 해서 밤새 본 경험 한 번씩 있으시죠? 그렇게 될 거다! 그렇게 되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그렇게 금방금방 시간이 지날 거다.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저와 함께 또 이패스 코리아와 함께 하는 한국사학력 검정시험으로 여러분들이 목표로 하는 어떤 시험이든 대학이든 공기업이든 육해공 간호사관학교든 저와 함께 한국사의 기본 개념으로 또 재밌고 즐겁게 확실하게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 추구하는 목표와 캐치프라이즈가 있습니다. 조국의 미래를 보려거든 아니라 나의 미래를 보려거든 고개를 숙여 이패스 코리아 한검을 봐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한국사를 쉽고 재밌고 확실하게 CEF certainly, E easily, F funny 한국사 CEF 오태진과 함께 여러분들과 함께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이패스 코리아 들어와 주세요.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